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홍보부를 직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 당일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주의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찰에서 휴식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이른바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최근 서해안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씨는 홍보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C씨와 D씨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 구민인 기자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단속을 강화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8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날 우리는 7장의 투표용지로 총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2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렇게 총 3장을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한 장 더, 그러니까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표용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기호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로 이 순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A 후보 이름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반면 또 다른 동에는 B 후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투표를 마치게 되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엔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또 뽑게 되는 건데요. 이 중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을 추천하기도 해서 1에 가나, 2에 가나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 방식을 설명해드렸는데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힘들고 피곤한 여행이 아니라 사찰에서 휴식하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릉의 현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새벽 예불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서 스님이 목탁을 치고 계신데요.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기 그 어저께 오실 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누군가 그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만든 차를 타고 어저께 와서 또 누군가가 만든 집에서 주무시고 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한다는 거.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이제 드디어 108배 시간입니다. 불교에선 인간의 모든 고민이나 고통이 총 108가지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108번 절을 하는 것이 불교의 대표적인 수련법입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네, 지금 108배를 다 마쳤는데요. 다 마치고 나니까 숨도 차고 좀 땀도 나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108배 하는 만큼은 정신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침 공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메뉴는 각종 나물 반찬과 고기 없이 끓인 육개장입니다. 이날 식단은 사찰 정원에서 딴 고수도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 다 함께 스님의 선창에 따라 식사 전 기도를 합니다. 이 음식 어디서 왔는가? 내 등등으로 막히라 부끄럽네. 마음에 기도를 열심히 드린 후라 그런지 더욱더 밥맛이 좋게 느껴집니다. 제 스님이 커피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스님 방으로 왔습니다. 오세요. 스님과의 다도 시간이지만 현덕사에선 차가 아닌 커피를 마십니다. 스님이 커피콩을 직접 볶아서 내린 커피입니다. 게다가 커피를 작고 예쁜 잔이 아닌 투박한 사발에 담아 마십니다. 사발을 한 손으로 마시기는 불편하거든. 그 두 손을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 그 두 손을 마신다는 것은 곧 정성을 다해서 마신다. 모든 그 먹는 음식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약간 산미가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확실히 정성이 들어간 커피는 다르네요. 커피를 마신 후엔 스님과의 산책 시간. 사찰 앞 숲속엔 걷기 좋은 산책길이 많습니다. 각종 풀잎과 꽃을 구경하며 따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숲속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절로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 자기 의지대로 살라는 거. 누구의 뜻에 자기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운전자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라는 거. 이외에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객은 본인 것뿐만 아니라 선물할 기념품도 정성스레 만들어가곤 합니다. 휴식하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인 사찰은 전국에 총 138개가 있습니다. 커피를 테마로 하고 있는 이 현덕사처럼 사찰들은 각기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가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동시에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11일 당진시 대덕동 대덕 3교부터 청령교 부근 하천에서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당진천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당진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은 현장 확인에 나서 폐사한 물고기를 발견했고 수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천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크기 3에서 4cm의 피라미와 모래무지로 확인됐습니다. 1, 2급수에서 사는 피라미와 모래무지는 약한 내성을 가진 민감종과 중간종으로 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수질관리팀 관계자는 당진천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죽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진천에 물살이 새서 대덕 3교 주변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청령교 부근까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되고 최대한 빨리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물고기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의뢰를 협의하고 분석기관을 알아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질관리팀 엄철용 팀장은
원인을 찾기 위해 하천 주변의 대형 공사장과 물고기가 폐사한 지점으로 예상되는 우수관로 두 곳을 살펴봤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는 공사장의 알칼리 성분, 농약 독성 등이 아닌 오수 유입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오염된 물이 흘러간 상태라 수질 검사도 어렵고 폐사한 물고기의 신선도가 낮아 국과수의 원인 분석 의뢰도 쉽지 않다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질관리팀은 당진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서해안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홍성군 보건소 한명희 감염병 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 한명희입니다. 네, 매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 비브리오 폐혈증 어떤 감염병인지부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국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균에 의한 감염으로 급성 폐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으로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매년 5에서 6월경 발생하여 8,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21년도에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 환자를 51명, 사망자 22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증상과 예방 수칙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되며 발열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해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 만성 간질 환자,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주로 발생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매우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해수와 접촉갈기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에 오염된 바닷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어패류의 생식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도씨 이하의 저온 저장하거나 85도 이상으로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조치들 취하고 계십니까? 네,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해수 및 갯벌 등 검사 대상물의 수거 검사로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교육하는 한편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 고지를 통해 환자의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기간인 8월에서 11월에는 폐류 및 각각류 채취, 검사를 통해 비브리오 폐혈증 모니터링 감시망을 강화하여 비브리오 폐혈증 선제적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한명희 감염병 관리팀장이었습니다.